네, 다음은 5번 판례입니다. 네, 유류분 반환의 어떤 범위를 정할 때 있어서요. 이제 증여받은 재산은 이제 그 상속 적극 재산에 대해 합산을 이제 해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그 기준은 그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전에 이제 상속인 한 명에게 뭐 부동산을 이제 증여를 했다. 근데 10년 전에는 1억이다. 근데 이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는 이게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 증여 재산을 합산할 때 1억으로 합산할지 아니면 10억으로 합산할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상속 개시 시입니다. 따라서 10억으로 합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만약에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을 해서 어떤 그 가액이 증가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받을 때는 이제 논밭, 뭐 임야였는데요. 이게 상속 개시 시에는 잡종지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든가, 또 증여받을 당시에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이게 값비싼 건물로 이제 바뀌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 전에, 그러니까 논밭 임야 상태였다면 그거를 상정해서 그 가액을 더하게 됩니다. 또 뭐 낡은 건물이었다면 그때를 그거를 이제 상정해서 상속 개시 시에 증여 가액을 정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반환 의무자가요, 이거를 이제 유언이나 증여를 받은 이후에 이거를 B에게로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요 B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요 양수인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 수 있는 때, 안 때, 이때 요 B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의무자로부터 이렇게 양수받은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이제 많이 문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A가 이렇게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X 부동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B가 증여 받은 그 X 부동산 그거에 대한 이제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진행되다가 소 변경을 해서 Y도 이제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증여를 받을 때 당신이 X뿐만 아니라 Y 부동산도 증여를 받았다. 따라서 요거뿐만 아니라 요것도 반환해 달라라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소송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제 제기가 됐고, Y 부동산은 이제 그 이후에 소 변경을 통해서 이제 추가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보냐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요, 침해를 받게 된 유증이나 증여를 지정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가 증여 받았을 때, 너가 그 증여 받은 거, 그게 내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다. 이렇게 했으면은 비록 요 특정이 이제 X만 첨예됐다 하더라도 Y가 특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증여를 특정을 해서 반환 청구를 했다면은 이거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목적물까지 소멸시효 기간 내에 다 특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해가 된 유언이나 증여
그거를 특정해서 반환을 구했다면은 그거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A가 B를 상대로요. 유류분 이제 반환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증여를 특정하면서 반환해라 라는 이제 의사표시를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했다면요. 이거는 소멸시효 기간을 지킨 겁니다. 따라서 어떤 그 목적물을 특정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 그것까지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면 요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가 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 대한 이제 그 진도는 이제 마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강의안으로 또 하나 올려드린 거 보면은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일부는 여러분에게 과제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한 거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에게 이제 특별 이제 수익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더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언은 이제 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언은 아직까지 이렇게 집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무렵에 상속 재산에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이미 증여한 그 증여 재산만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법정 상속분을 곱하면 본래의 이제 상속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별 수익을 빼면 이게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피상속인 A가 사망했습니다. 예, 이제 A가요. A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B가 있고 아들, 딸 이렇게 C, D, E가 있습니다. 이렇게 A가 사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분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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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9분의 3, 여기는 9분의 2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7억 원이 있었습니다. 7억 원. 7억 원이 있었고 B에게는 이제 2억 원을 유증을 했습니다. 2억 원을 유증을 했고 CD에게는 1억 원씩 증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A가 돌아가셨을 때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자, 먼저 적극 재산은 이제 7억입니다. 7억이고요. 여기에다가 증여 된 재산은 합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정 상속 재산입니다. 이게 상정 상속 재산인데요. 7억 원 플러스 2억 원이니까 9억 원이 됩니다. 요 유증된 2억 원은 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까지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B에게 간 게 아니고 여기 7억 원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 증여된 것만 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법정 상속분으로 이제 나누면 그게 본래의 상속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래의 상속분은요, B의 경우에는 요 상정 상속분 9억 원에다가 이 법정 상속분 부분의 3을 곱하면 3억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CDE는요, 9억 원 중에 법정 상속분이 각 9분의 2니까 각 2억 원씩 됩니다. 자, 구체적 이제 상속분은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특별 수익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는요, 3억 원 중에서 2억 원 유증을 받았으니까 1억 원을 이제 구체적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1억 원.
그리고 이제 유증받은 2억 원을 합치면 이제 3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요, 2억 원, 요 본래의 상속분 2억 원 중에 이미 증여받은 1억을 빼면 1억 원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1억 원. 그리고 이미 증여받은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억 원을 받은 셈이 되는 거고요. D도 이제 2억 원 중에 1억 원 증여받았으니까 1억 원이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 E는 특별 수익 받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2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 수익분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상정 상속분을 이렇게 증여재산을 이제 적극재산과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상속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게 이제 본래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별 수익을 빼준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을 계산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공동 상속인으로 아내인 A, 그 다음에 자녀인 B, C, D가 있습니다. 이제 망인이 이렇게 망인이 있는데요. 상속인으로는 이제 A, 그 다음에 B, C, D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